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주한 미국 대사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습격을 당했습니다. 한미 양국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사건의 피의자는 과거 일본 대사도 공격했던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북한은 이 남성을 옹호하고 찬양을 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은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이번 사건 주의 깊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주한 미국 대사가 습격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네. 사건 보셨습니까? 지금 이번 오늘 사태는 사실 한국사에서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주장의 방식이 그런 폭력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그것이 꼭 주한미국 대사라기보다는 그런 외교 사절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그런 폭력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간단히 정의하면은 한 종북 인사에 의한 반미 기획 테러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종북 인사라는 근거는 많이 있죠. 그분의 말과 행동인데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종북 편향 인사라는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이 종북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남관을 봐야 됩니다. 이 북한과 일치하게 한국 사회는 자주동 국가가 아니라 미일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 통치하기 위해서 바로 주한 미 대사관을 설치하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바로 미 대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의 일제시대 때 총독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전만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지 똑같아. 그래서 바로 대한민국의 그 상전 역할을 하는 총독 역할을 하는 소위 그 미 대사를 테러함으로써 소위 그 반미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한 종북 인사에 의한 반미 기획 테러다라고 저는 규정하는 겁니다. 오늘 그 사건이 발생한 곳이 민화협이 개최한 조찬 강연회 자리였었는데 교수님께서 네. 이제 민화협의 정책위원으로 계신데요. 네. 혹시 자리에 계셨습니까?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이제 초청장이나 이런 것들은 왔었는데 가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민화협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화협이라고 하는 조직은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그 남관계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단체들 한 200여 개가 그 협의체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는 그런 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화협의 어떤 그 성격이랄지 이런 것들을 어느 그 보수나 진보 이런 한쪽 일변도로 가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서 남관계나 통일 문제와 관련된 그런 협의를 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현장에 있던 뭐 지인이라던가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 민화협에서 이제 조찬 간담회를 또는 그런 포럼 비슷하게 그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한 미 대사가 갖고 있는 그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랄지 또는 북한에 대한 입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듣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미국 대사를 초청한 그런 강연이랄지 이런 행사는 일상적으로 일부 단체들에서 늘 치러왔던 것이고 다만 이제 오늘의 이제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다. 다만 이제 민화협이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오면서 오늘과 같은 그런 사태를 조장할 만한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보여주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그 테러를 저지른 인물 김기종 씨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과거에 2010년에도 일본 대사에게 그 시멘트 덩어리를 그렇죠. 던져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이 이 행동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이 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졌다 이렇게 그 사실을 전하면서 그 논평을 내놓은 건데요. 그 김기종의 항의 행동은 일본에 대한 분노를 던진 것이라면서 찬양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기종을 향한 북한의 이런 옹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북한은 그 반제국주의 투쟁을 합니다. 반제국주의 투쟁을 하는데 그 두 개의 연결고리가 하나는 반일 투쟁하고 반미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김기종이가 일본 대사를 향해서 저는 테러를 한 거에 대해서 이것은 북한이 지향하는 반제 투쟁의 반일 투쟁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걸 높이 사는 거죠. 높이 하고 김기종의 행위를 갖다가 미화하고 그걸 고무 격려하는 그런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북한의 옹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오늘도 사실 이제 북한 쪽에서 그런 이제 그 논평이 테러 나왔죠. 행위에 대한 논평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가해진 응당한 징벌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지난번 2010년도에도 이제 주일 대사, 그러니까 주 한국 일본 대사죠. 예. 일본 대사가 강연할 때 벽돌을 던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 그것을 옹호하는 그런 표현들을 썼는데 하나는 이제 그것이 남남 갈등을 좀 유발시키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을 북한에서 이제 응당한 뭐 징벌이었다랄지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반일 반미 뭐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날선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고 또 지금 마침 키리졸브 훈련이 3월 2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뭐 계속 반발을 했고 무력 시위도 일부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북한 내부 주민들의 어떤 반미를 통한 단결 뭐 이런 것들을 노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그 오늘과 같은 그런 표현들을 하는 뭐 응징이랄지 뭐 이런 식의 부적절한 표현들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또 김기종 씨는 과거에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개성에 나무 심기 목적으로 8차례 방북한 적이 있었다. 이런 사실도 추가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김 씨가 열흘 전부터 범행을 혼자 준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수사를 지켜봐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일단 김기종이라는 분이 그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그 종북 편향으로 좀 무장된 또 실제로 30년 동안 그 분야에서 활동한 재야 운동가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연계 여부에 대한 정황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수사를 통해서 기다려야 되고요. 네네. 다만 그 김기종이가 8번을 다녀왔어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2번의 북한 방문을 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6번에서 총 8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8번 정도 북한을 다녀올 정도면은 그분의 그 북한에 대한 애정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은 다만 그분이 그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종북의식으로 무장된 그런 활동을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30년 이상 해온 그런 경력을 볼 때 단독 범행이라 할지라도 이 북한과 국내 종북 지휘부의 책임이 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네. 이러한 사상을 갖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의식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 북한의 공범 의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께서는 이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그 뭐 김기종 씨 개인의 행위로 우리가 좀 보는 게 좀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북한과의 연계랄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우리가 그 찾아낼 수 있는 요소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개인의 단독 범행이다 또는 단독 행동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의 그 남북관계랄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 북한과의 연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그 김기종 씨 개인의 그런 돌출적인 행동이 2010년도에 있었고 또 이번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개인의 그런 그 테러적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제 그 문제 제기와 또 그런 재발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곧
그 북한과의 관련성이랄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도 그렇게 적절하게 볼 부분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돌출 행동인지 북한과의 연계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오늘 이 김기종이라는 인물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를 해서 이런 피습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 연합사령관은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네.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 훈련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뭐 늘 논란이 있고 늘 문제 제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또 그러면서도 상당한 폭발력이 있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해 한미 군사훈련이 보통 2월 말 정도 또는 3월 초 정도에 시작했다가 4월 정도에 지금 끝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늘 북한과 미국 또는 남북 관계 차원에서 굉장한 어떤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지금 이제 키 리졸브 훈련 그다음에 독수리 연습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좀 더 이제 북한이 이 훈련의 성격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부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훈련의 내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개할 부분들은 더 공개를 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독수리 연습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 또 훈련이기도 합니다만 좀 더 워크 게임이랄지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자극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지금의 한미 훈련을 하지 말자 하자 이런 차원의 접근은 좀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한미 훈련을 하면서도 좀 더 유연하게 또 기술적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좀 잘 찾아가면서 가는 그걸 통해서 남관계 차원 또는 북미 관계 차원에서의 갈등적 요소를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지혜는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훈련을 진행하되 갈등의 요소를 좀 줄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시고요. 근데 원장님께서는요? 우리 김 교수님의 말씀이 동의하기 힘든 게 이게 양비론이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기본적인 목적은 제한적인 방어훈련입니다. 북한의 침략을 가상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주권 국가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안보를 위한 이런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이걸 중단한다는 축소한다는 것은 바로 미국 정부나 국제 문명국가 가지고 있는 테러에 의해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북한을 배려하고 북한을 배려하긴 뭘 배려합니까? 우리가 한반도의 안보를 우리가 익힙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와서 평화 질서를 내화하고 이런 적대행위를 하지 않고 파괴적인 도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왜 북한하고 잘 안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죠.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지고 북한과 대화하자는데 북한이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가지고 북한을 배려하고 이번 사건을 가지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이런 잘못된 원칙이 있어요. 과거 정부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정책이 잘못된 게 뭐냐면 북한 눈치 보기, 북한 자극하지 않기, 북한 비유 맞추기 정책, 북한 퍼주기 정책 이 네 가지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정책의 4대 특징입니다. 이걸 되풀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원칙적인 남북관계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지 뭘 배려를 하고 눈치를 보고 비유 맞추고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굳이 북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데 여기에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오늘의 이 사태 때문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보자는 차원은 아니고 일단은 훈련이 사실 이제 과거에 팀 스피리트 훈련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연습이 열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남관계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보통 2월 말부터 4월 달까지 남관계 이제 동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에 뭔가 남관계 동력이 만들어져도 그 이후에는 동력이 거의 상실되는 게 그동안 반복적인 행태였습니다. 작년에도 이상각 상봉 한 차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연습하면서 남관계 동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해방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해이고 또 박근혜 정부로서는 내년도 총선, 내후년도 대선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올해의 남관계 개선에
그 골든타임은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 해인데 이 한 해 동안에 이 상반기가 지금 이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근본적으로 지금의 그 훈련의 상황 자체를 우리가 좀 더 그것을 그 예를 들어서 뭐 시뮬레이션 게임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더 하면서 불필요한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면서 그 지혜들을 좀 모아보자는 것이고 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의 성격이랄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네네. 이 훈련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미국도 사실 이번에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연습 이 과정에서 사실은 과거 연도에 비해서는 좀 더 그 미국의 무장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약화시켜서 훈련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미국 항공모함 같은 경우가 전개가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북한에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좀 찾으면서 접점들을 찾는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원장님께서는 굳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시고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하는 그런 뭐 설명이라든지 이런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우리가 입장을 그 통보를 정리를- 합니다. 예. 키 리졸브훈련하고 독수리 훈련 한다고 그 북한에 통보를 해줘요. 미리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런 훈련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이게 다 기본적으로 배려해 주는 거죠. 네. 근데 그걸 통보를 안 해준 게 아니죠. 이 그렇군요. 정부가. 또 오늘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제 주한 미국 대사가 습격을 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첫째는 미국 정부도 매우 불쾌하고 당사자인 리포트 대해서도 매우 불쾌할 겁니다.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또 리포트 대사가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당히 다른 대사와는 달리 공개 활동을 하면서 스킨십의 범위를 넓혔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불쾌한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겠는데 이런 일 때문에 이런 테러 때문에 한미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만약에 약화되거나 또 단절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이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다만 이 교훈을 삼아가지고 바로 북한이 노리고 종북 세력들이 아까 김기동 같은 사람이 노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걸 통해서 한미 관계 이간질시키고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고 남북 관계를 갈등을 갖다 중국시키는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 부분 이런 걸 잡아가지고 주한 외교사들한테 다시는 이러한 그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한미 양국이 이번 사건을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단발 사건으로 규정하기는 했지만 그 미국에 있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앞으로 이제 후속 조치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한미 당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발적 범행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그 신중하면서도 그 바람직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이번 사태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그 부정적 여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폭발성이 있는 사건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한미 당국이 그 적절하게 그것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게 또 다른 형태로 불똥이 튀는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가 있겠고 또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서 뭐 동포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도 좀 더 성숙한 한미 간의 그 협의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역시 이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후 조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미 당국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민간 트랙들도 좀 더 역할을 하면서 이번 상황이 좀 더 한미 동맹이 좀 더 성숙한 동맹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또 기능하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두 분 모두 이 후속 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공통적으로 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가 조금이라도 타격을 받게 된다면 이게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은 실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파견한 외교사절들이 많이 테러에서 희생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이 처음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방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퍼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노선을 같이 합니다. 북한을 갖다가 국사에 끌어내가지고
파괴 전복 또는 불법 활동을 못하게 하고 북한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에요. 북한을 고립화를 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 내용을 보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상대방인 북한이 이러한 것을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거부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북한을 갖다가 압박을 해서 대화의 장으로 평화의 장으로 끌어내리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북 정책의 이번 사건 때문에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뭐 이번 상황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한미 관계에 그 타격이 가해진다 이런 것은 뭐 그동안의 한미 동맹이랄지 한미 관계의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런 악화되는 환경은 분명히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북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역시 지금의 그런 흐름 자체는 뭐 이 사건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기술전부 훈련이 있고 또 독수리 연습이 앞으로 있고 또 북한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남측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굉장히 그 발언의 수위들을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뭐 단거리 미사일도 이번에 발사를 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그 노력을 해야 된다. 또 그것들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도 역시 뭐 오늘과 같은 그런 뭐 그 정당한 뭐 응당한 징벌이었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북한이 미국과 또는 남한과의 관계들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북한도 역시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중자애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역시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화의 어떤 모티브들을 찾아내는 노력 이걸 통해서 뭐 이상과의 상봉도 사실 뭐 올해 안에 뭔가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금강산 관광 재개랄지 전반적으로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뭐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에 좀 더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미, 북한까지 포함해서 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번 사건으로 외교적인 부담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미 동맹이라든지 대북 정책의 큰 흐름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그리고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